뭐라고요?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전입신고하고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입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실무는 경매 전문가들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 안전하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현행 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가끔씩 저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접하시면서 실수나 위험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경매인의 99%는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경매인의 99%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게 위험인지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겪으면 어떠지? 라고 걱정을 하고만 있었는데요. 오늘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꼭 알아가시라고 그 비밀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권리 분석 어떻게 하시나요?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경매를 가르치는 기관에서 최선순위 설정 권리를 말소 기준 등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육의 편의상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말소 기준 등기를 이전의 권리와 이후의 권리를 나눠서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저도 편의상 말소 기준 등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권리 분석 어떻게 하시죠? 30초 만에 권리 분석한다, 3분 만에 권리 분석한다면서 하는 분들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 이후의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에 전혀 권리 분석하지 않고 이전의 권리만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말소 기준 등기 이전에 임차인이 전입을 했다 그러면 대항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해야 되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라는 그 권리 분석을 하고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실무는 이제 거의 200건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실무상에서 여러 변수를 만났는데 저도 한 3, 4년 전쯤에 이 변수를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었어요. 이 변수는 여러분들도 저도 경매 전문가들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 안전하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현행 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현행법이 잘못됐어요. 현행법에 함정이 있는 경매의 비밀을 여러분들 이해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실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권리 분석하실 때 가장 빠르게 권리 분석하는 법은 바로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죠.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편의상 이해하고 있는 말소 기준 등기 날짜가 나와 있죠. 13년 12월 26일 근저당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로 나와 있어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 이전에 권리가 없는 물건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전입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현황 조사서에 점유관계가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 사는지 잘 모르겠대요. 현황조사관이 나갔는데 점유자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현황조사관은 해당 지자체로 방문을 해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을 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하니까 전입세대가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른 권리관계가 없고요. 임차인 또는 점유자 또한 전입세대 열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물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리상의 문제가 없어요. 입찰 들어가십니다. 그냥 시세 조사하시고 시세가 얼마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면 내가 입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입찰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경매인의 99%가 모르는 권리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외국인의 전입이에요. 외국인의 전입은 전입세대 열람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국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 나오지만 외국인은 단순하게 체류지 이동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국내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들은요, 출입국 사무소에다가 외국인 등록증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졌죠?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권리를 우리가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재외 국민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흔히 줄여서 저희는 재외동포법이라고 많이 부르죠. 재외동포법을 만들게 돼요. 이 재외동포법으로 몇 가지 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전입입니다. 내국인처럼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 열람원에 나오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거소신고를 하거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거소신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왔을 때 체류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을 함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요?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전입신고하고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요. 따라서 조금 전에 보셨던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외국인의 거소신고나 체류지 변경 신고가 빨랐다면 그 외국인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좀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선 많이 억울해요. 전입세대 열람원은 경매가 실행된과 동시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띄워보면 알죠? 자, 그러면 누가 전입되는지 아니까 이분들의 권리에 대해서 파악해서 현장 조사를 하기 쉬운데 외국인의 거소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된 거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저희가 아무리 발급을 해달라 그래도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약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제 경매 인생에서 이런 상황을 2번 만났어요. 권리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항력을 유지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반대 입장, 외국인 분이 손해를 보게 돼서 그분이 권리를 주장하던 경우도 있었어요. 경매인의 99%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왜냐? 당해봐야 아니까요. 당한 사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따지고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왜냐면 법으로 전입신고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 분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거소신고나 체류지 변경 신고가 빨랐다면 이분의 대항력은 인정하는 게 맞다. 이게 인정할 수 없다. 아무리 논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명백히 법의 허점이에요. 현행법으로는 이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피해를 보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보호하려다가 반대로 내국인들이 피해를 보게 생긴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돼서 경매 나오거나 아니면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이 되게 법을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영상을 보시는 부경꾼 구독자님들은 몇 가지 핵심만 알고 부경꾼이 드리는 팁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매인들이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무엇이냐? 전입세대 열람이 없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현장 조사 나가셔서 가장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혹시나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명 관리사무소나 경비원분들, 주민분들께 여쭤보면 되고요. 아니면 빌라나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전기세나 수도세 관리하시는 분들과 만남을 한번 가져서 과연 어떤 분이 실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100% 해소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유추해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현황조사관이 외부에다가 권리신고하라고 이렇게 법적인 걸 붙여놔도 외국인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글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붙어있는 거 보고 이게 뭔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본다 치더라도 본인이 한국 사회에 지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권리신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매우 중요하겠죠? 서류상의 권리 분석만으로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부경꾼이 이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았거나 아니면 전입세대가 없는데 점유관계가 미상인데 너무 낙찰받고 싶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사후 조치를 빠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낙찰을 받고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로 점유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점유자를 만나서 제가 이런 물건 낙찰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음료수 한 박스 전해드리면서 그분의 권리관계를 꼭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시간이 있죠? 매각 허가 결정 기간 낙찰일로부터 7일 안에 매각 허가 결정
결정이 이루어지죠. 그 7일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7일 동안 점유자를 꼭 만나서 이상이 없는지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본 제가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외국인분이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신고 날짜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들어가셔야죠. 물론 이 부분이 법원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점유자를 미상이라고 표기했는데 이 부분이 매각 불허가 될지는 조금 다툼이 있을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모른다고 했지 없다라고 안 한 거죠. 이거는 현장 조사를 게을리한 우리의 책임이 될 소지도 있다. 하지만 법원의 현황 조사나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부족했던 자료를 근거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매각 불허가 단계에서 불허가를 받는 대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즉시 항고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식으로 해서 서류를 꾸며서 한 번 더 대항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잔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부경꾼의 판단으로는 만약 이런 사항들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잔금까지 납부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외국인은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에 하소연하여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억울하죠?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위험한 사실인데 여러분들, 특히 경매인들의 99%는 모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 3년 전에 이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는 법을 아무리 찾아도 우리 경매인들이 보호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를 국민신문고에 올렸었어요.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이런 법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남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인터넷으로 웹검색을 하다 보니까 기쁜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작년이죠. 2020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서, 본 제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그 다음에 경락받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매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제도 보완을 법무부에 요청을 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와, 너무 반가워해야 되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제가 뭐 굉장히 선량하게 생겼죠. 딱 얼굴만 봐도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하지만 제가 악한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본 제도의 허점을 알았다면 제가 이 제도만으로 돈을 엄청 벌 수 있었을 거예요. 외국인을 거소신고시킨 임차 물건을 경매 내보내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게 외국인을 거소신고시키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주고받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작업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법이 없었던 거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는데 늦게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나봐요. 이런 법의 허점을 인정하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법무부에서는 2021년 하반기까지 본 법의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아마도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면은 그 전입세대에 국내 전입신고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소에 거소신고된 외국인까지 등재를 시켜서 저희가 열람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제도를 보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만으로 그 외국인 거소까지 다 볼 수 있게 한다면은 피해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한다고 했으니 어쨌든 뭐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그 기억으로 법이 개선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법이 이렇게 개선되는데 일조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해요. 수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건 있어요. 약간의 법의 허점이 있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민사집행법 자체가 2002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사집행법의 역사가 짧고 경매 제도의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허점이 존재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면서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원칙이 뭔지 알아야 되지만 그 원칙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
편법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요. 활용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과 또 이 원칙의 선에서 우리가 이걸 응용해서 더 부가가치를 만드는 법들은 얼마든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부경꾼 구독자님들, 제가 주의드린 것처럼 3분 권리 분석 믿지 마시고요. 권리 분석 아주 간단하게 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현장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고, 올바른 경매 조사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고, 제가 오늘 소개드렸던 그 법이 보완된다 그랬지만 언제라고요? 금년 하반기가 돼야 제도적인 게 마련되고 실행은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안에는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 안에 피해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